내 생각엔 말이다.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이 그걸 만들어낸 것이 되는데 분명히 인간은 자기 모습과 비슷하게 그걸 만들어냈을 거야. 그렇다면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마치 햄릿에 나오는 폴로니어스의 대사 같군. 너는 말을 돌려대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구나. 이반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만 내게 말꼬리를 잡혀버리고 말았지만 아무튼 좋아. 반가운 일이야.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모습에 따라 신을 만들어냈다면 너의 하느님이란 것도 꽤 잘 생겼을 거야. 넌 방금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었지. 사실은 나는 어떤 종류의 사실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지. 신문이라든가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그러한 일화들을 닥치는 대로 베끼곤 한 것이 이제 꽤 많이 수집됐다니까. 물론 지금 말한 터키인 얘기도 그 중의 하나야. 하지만 이런 건 모두 외국인의 얘기고 우리나라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 터키인 얘기보다 더 걸작품도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두들겨 패기를 좋아하지 않니? 그것도 채찍이나 회초리로 때리는 수가 많은데 이 점은 순전히 민족적인 풍습이지. 우리나라에선 귀에다 못을 박는 따위 짓은 엄두도 못 낼 일이지. 우리도 역시 유럽 사람이긴 하지만 채찍이니 회초리니 하는 건 이상하게 러시아적인 것으로 되어버려서 이미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지. 외국에서는 요즘 사람을 두들겨 패는 일은 아주 없어졌다더라. 풍습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라도 제정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대신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나름의 아주 국수적인 다른 방법들을 쓰고 있다 뿐이야. 그건 그 나라 특유의 것이나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큼 민족적인 것이지.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상류사회에서 종교운동이 시작된 후부터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야. 프랑스에서 번역된 아주 재미있는 팜플렛을 내가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건 최근에 불과 4, 5년 전 전해부에서 어떤 살인범 하나를 사형에 처한 얘기지. 리사르라는 24살 된 청년이 자기 죄를 뉘우쳐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에 그리스도교에 입교했다는 거야. 리샤르는 본시 누군가의 사생아였는데 6살밖에 안 되었을 때 부모가 스위스 어느 산속의 목장주에게 그를 선사했었지. 목장주는 그를 키워 부려먹을 셈이었겠지. 그 애는 마치 짐승 모양 목동들 사이에서 지냈는데 그들은 그 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살 때부터는 벌써 양을 치러 내보내곤 했어. 비가 오건 날씨가 춥건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일 것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어. 물론 이처럼 학대하면서도 조금도 뉘우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 오히려 그럴 만한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었겠지. 왜냐하면 리사르는 무슨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선사받은 것이므로 먹을 것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리사르 자신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그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처럼 돼지를 먹이는 사료라도 좋으니 한번 실컷 배부르게 먹어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는군. 하지만 그것조차 먹여주지 않고 돼지 먹이를 훔쳐 먹었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는 거야.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낸 다음 어른이 되어 힘께나 서게 되자 이번엔 도둑질을 하려고 나섰어.
이 야만인은 저네버에서 막벌이 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선 한 푼 안 남기고 술을 퍼마시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강도질을 하다가 어떤 노인을 죽이기에 이르렀어. 그는 체포되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 저쪽 사람들은 감상적인 동정심 따윈 없는 족속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목사님이니 무슨 기독교 단체의 회원이니 자선가인 기부인이니 하는 자들이 몰려와 그를 둘러쌌어. 그들은 감옥 속에서 그에게 글을 가르쳤고 성경 강의를 시작했지. 그리고는 그를 얼르고 타이르고 귀찮을 정도로 설교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하는 바람에 그는 마침내 자기 죄를 진심으로 자각하게 되어 세례까지 받았어. 그리고는 자진해서 재판소에 편지를 썼지. 자기는 인생의 쓰레기이긴 하지만 덕분에 이제야 겨우 눈을 떠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고 말이야. 그러자 저네버시 전체가 저네버의 모든 자선가의 모든 신앙 깊은 사람들이 법석을 떨기 시작했어. 상류사회의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면회하기 위해 감옥으로 몰려가는 거야. 그들은 리샤르를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다.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라고 소리쳤어. 리샤르는 그저 감격해서 울 따름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소년시대와 청년시대를 통해서 저는 돼지 먹이만 얻어도 기뻐했습니다만 이제는 저 같은 놈에게도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저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죽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리샤르, 너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야 해. 내가 돼지 먹이를 탐내 그것을 훔쳐먹고 얻어맞았을 때 내가 한 일은 아주 나쁜 짓이야. 어쨌든 훔친다는 건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거니까. 그때 네가 하느님을 전혀 몰랐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는 남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지. 그리하여 드디어 최후의 날이 왔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리샤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나는 주님에게로 갑니다. 라고 쉴 새 없이 되풀이했어. 그러면 목사니 재판관이니 자선관이 기부인이니 하는 자들이 그렇고 말고 내 생애에서 가장 복된 날이고 말고 오늘은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니까 하고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들은 모두 리샤르를 태운 제수마차의 뒤를 따라서 마차나 도보로 처형장까지 갔어. 드디어 처형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 그럼 죽어라 형제여 하고 그를 향해 소리쳤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렸으니까. 그리하여 형제들의 빗발치는 키스를 받고 난 그들의 형제인 리샤르를 단두대로 끌고 가서 작두살 밑에 모가지를 들이대게 하고는 그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지극히 이해 깊은 방법으로 목을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야.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지. 이 팜플렛은 러시아의 상류 사회에 속하는 루트파 자선가들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이 되어 러시아 민족의 교화를 목적으로 신문 잡지의 부록으로 찍혀 무료로 배부되었지. 이 얘기에서 흥미있는 점은 그것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라고 한다면 어떤 친구 하나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제의 목을 잘라버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지 않겠니?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독특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나라에선
남을 매질하여 고통 주는 것이 옛적부터 내려오는 아주 손쉽고도 직접적인 쾌락으로 되어 있어. 네크라소포이 시에 농부가 채찍으로 말의 눈을, 그 유순한 눈을 후려치는 기절이 있는데 그런 광경은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야. 이 시인은 보기에도 가엾을 만큼 여이어 빠진 말이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실은 진마차를 끌다가 진흙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흐이적거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지. 농부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말을 때리고 또 때리고 나중엔 때린다는 동작에 취해버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고 악을 쓰며 채찍질을 하지. 힘에 겨워도 끌라면 끌어야지. 죽어도 좋으니 끌어보란 말이야. 말이 비틀거리고 있으면 농부는 가엾게도 그 울고 있는 것 같은 무방비 상태인 유순한 눈을 채찍으로 후려치기 시작하지. 그러면 말은 미칠 듯이 몸부림치며 있는 힘을 다해 간신히 마차를 끌고 움직이는 거야. 온몸을 떨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몸을 이상 야릇하게 뒤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은 보기 싫은 걸음걸이로 걸어가지. 이 네클라 소포의 시를 읽으면 정말 머리칼이 곤두서는 것 같아. 말은 때리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거다. 따따르인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것을 명심해 잊지 말라고 말채찍까지 선물로 주었거든. 그러나 사람에게도 역시 매질을 할 수 있는 거야. 교육받은 인텔리신사와 그 부인이 겨우 7살밖에 안 되는 자기 딸에게 나뭇가지로 매질을 한 예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자세하게 적어둔 게 나한테 있는데 말이야. 아버지란 자는 회초리에 울퉁불퉁한 마디가 많은 걸 보고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좋아하면서 자기 핏줄인 친딸에게 매질을 시작하는 거야.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매질을 하는 사람들 중엔 회초리나 채찍을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육체적 쾌감을 문자 그대로 육체적 쾌감을 느낄 만큼 열중하는 사람도 있어. 그 쾌감은 매질을 계속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이야. 매질을 하는 것이 1분, 2분,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경과할수록 매질은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모질어져서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어대지. 나중에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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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낼 뿐이야. 이 사건은 결국 사회적인 스캔들로 되어 마침내 법정에서까지 문제가 되었어. 변호사가 지정되었지. 러시아의 민중은 오래전부터 변호사를 돈에 고용된 양심이라 부르고 있지만 아무튼 변호사는 자기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열변을 토해내는 거야. 본건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단순한 사건이 올시다. 아버지가 자기 딸의 버릇을 가르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법정에까지 와서 논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일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심원들은 이 열변에 감동해서 일단 별실로 물러갔다가 다시 나와선 무죄를 선고하지. 사람들은 가해자가 무죄 석방이 되었다고 해서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는 거야. 정말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게 유감일 정도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가해자를 표창하는 뜻에서 장려금을 모으자고 제안했을 텐데. 참 듣던 중 희한한 얘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